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USAID 미국 국제개발처가 폐쇄될 운명을 맞으면서 조지 소로스와의 커넥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스푸트닉은 USAID 또는 소로스 에이드, 미국 세금이 어떻게 전 세계 혼란에 자금을 지원하는가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USAID와 소로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스푸트닉은 소로스의 거대한 NGO 네트워크는 2000년 이래로 전 세계 급진적 리버럴 운동에 2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관찰자들은 수천만 달러 또는 수십억 달러의 미국 납세자 돈이 USAID를 통해 흘러들어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스푸트닉은 그 내역을 열거했습니다. 소로스와 관련된 동서경영연구소는 USAID로부터 2억 6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받아 조지아, 우간다, 알바니아, 세르비아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로스가 지원하는 우크라이나의 반부패 행동센터는 2014년부터 USAID 보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에는 미국이 지원하는 유로마이단 쿠데타가 네오나치의 지원을 받아 빅토르 야누코비치를 축출했습니다. USAID는 우크라이나 반부패 행동센터에 1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총리 쉐이크 하시나에 대한 쿠데타도 USAID, IRI, 소로스와 관련된 단체에 의해 조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쉐이크 하시나를 내쫓고 권력을 잡은 무함마드 유누스는 클린턴과 소로스의 유명한 맹우입니다. 더 그레이존에 따르면 미국 납세자들은 래퍼, 트랜스젠더 활동가, LGBT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해 권력 이동을 만들었습니다. 또 소로스와 USAID는 2017년부터 소로스를 반대해온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을 몰아내려고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2022년 선거 때 소로스와 연계된 NGO Action for Democracy는 빅토르 오르반의 정적에 76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소로스는 미국 선거와 내정에도 개입했습니다. USAID의 지원을 받는 소로스와 관련된 집단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에 대한 저항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2000년 선거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를 통해 영향을 미쳤으며 2020년부터 2021년에 주요 접전 지역을 뒤집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로스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의 유권자 동원 활동인 일렉토럴 저스티스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 2020년 트럼프에 반대하는 전국적 선거전 시위를 지원한 블랙 라이브스 매터 글로벌 네트워크 파운데이션의 타이즈 아드보커시에 22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저널리스트 마이크 벤츠는 USAID와 소로스가 트럼프에 대한 기소에 2700만 달러를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맨하튼 검찰총장 엘빈 브래그도 소로스에게 매수됐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USAID를 두들겨 패자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크게 반색하고 있습니다. USAID를 금전적으로 지원한 조지 소로스가 오르반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USAID가 헝가리 내정에도 간섭했다면서 자신의 정부를 훼손하는 조직에 대한 외국 자금 지원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르반은 금요일에 국영 라디오에서 연설하면서 헝가리의 내정에 개입하는 외국 네트워크를 제거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르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USAID를 국무부에 통합하고 이를 미국 우선 정책에 맞추려는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2010년부터 집권하고 있으며 2026년 초에 투표를 앞둔 오르반은 외국 자금이 헝가리 주권에 위협이 된다면서 법적 처벌에 직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후반 그는 정치적 간섭의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해결하기 위해 주권보호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공직에 출마하는 정당이나 단체에 대한 외국 자금 지원은 금지되어 있고 이를 어기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오르반은 외국 자금 지원 기관, 특히 헝가리계 미국인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와 관련된 기관에 대한 조치를 취한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그는 소로스가 헝가리 내정에 개입하고 전통적인 가족 가치를 훼손하며 세계화 의제를 촉진했다고 거듭해서 비판했습니다. 2018년 헝가리는 난민을 돕는 NGO를 겨냥한 소로스 중단법을 시행했습니다.
그해 소로스가 자금을 지원하는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은 빅토르 오르반의 억압적인 환경을 이유로 부다페스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도 트럼프의 USAID 공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RT 독일어파는 색깔 혁명의 기계가 고장났다는 오피니언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의 저자 빅토리아 니키포로바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소위 러시아인, 즉 러시아인이면서 러시아를 비난하는 이들, 그리고 독립 저널리즘의 거장들은 비탄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갑자기 USAID의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인데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고 조롱했습니다. 해외에서 서방의 금전 지원을 받으면서 반러 내러티브를 유포하는 이들은 곧 죽어도 자기네들을 독립 언론이라고 부릅니다. 니키포로바는 미국 정부 효율성 행정부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해외 쿠데타에 자금을 지원하고 외국 반체제 인사와 테러리스트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USAID가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USAID가 최근 몇 년 동안 인도적 지원을 거의 완전히 포기하고 색깔 혁명을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그들이 모두 각종 비밀기관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데 이들 자칭 제임스 본드들은 노트북에서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자 하는 회계사의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했다고 니키포로바는 설명했습니다. 니키포로바는 또 USAID가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코비드-19을 포함한 생물학 무기를 개발하는 데 썼고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이 사망했다는 일론 머스크의 외침도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또 러시아도 이 주제에 대해 오랫동안 언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USAID의 지원을 받는 반체제 러시아어 매체는 정당한 주장을 하는 러시아 매체를 크렘린의 선전자라고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독립 언론인 행세를 해왔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독립 언론인이라는 자들은 미국이 급여를 삭감하자 사냥개처럼 울부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늘 미국 기관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이제 진상이 밝혀져 독자들에게 거짓말을 해왔던 사실도 드러났다고 니키포로와는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그러면서 오늘날 재능 있는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스스로 청중을 모으고 유지할 수 있어 USAID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적어도 굶주리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USAID 단속 조치는 모스크바가 2012년에 USAID의 러시아 내 활동을 금지한 게 정당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자하로바는 USAID가 원조나 개발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내정 간섭을 위한 기계이며 정권과 정치제도, 국가 구조를 변경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